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투시경 교육 스페셜 1부 진행을 맡은 캐스터 김유나입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 어떠셨나요?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하기는 했지만요. 코스피는 글로벌 주요 지표 확인을 앞두고 장중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여전히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시장 대응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6월은 여러분들의 계좌에 빨간불 켤 수 있도록 오늘도 시황 선생 반재혁 전문가님 모시고 특별한 교육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시황 선생 반재혁 전문가님 하면 어마어마한 수익률 자랑해야겠죠? 오늘도 수익률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시황 선생님이 시크릿 종목으로 언급해 주신 종목 수익률입니다. 두산중공업 누적 수익률 69.08% 기록을 했습니다. 아난티는 41.56%까지 올랐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누적 수익률 37.43% 보여줬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누적 수익률 32.08%까지 올랐고요. 아주 IB투자는 20.29% 넘는 누적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항공우주는 14.12%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실력을 실적으로 보여주는 반재혁 전문가님의 수익률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률 나도 따라가고 싶다. 내일은 반드시 이런 포트에 넣어야겠다 하시는 분들 1시간 동안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되고요. 방송 중에 못다한 이야기들 더 많이 나누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투시경 시황선생, 주식 투시경 시황선생 이렇게 검색하시고 들어와도 되고요. 이 방법이 조금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보고 계시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생방송 중에만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 얼른 서둘러 주시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장중에 우리 시황 선생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고요. 또 시황 교육, 또 다양한 강의들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또 9시에 진행되는 온라인 강의 링크까지 드리니까요. 지금 얼른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방송 말미에 시황 선생님이 준비해 주신 이 시크릿 종목들까지 공개해 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황 선생님 모셔서 알찬 교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주식 투자에 성공한다. 시황 선생 반재혁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계좌 좀 빨간불 많이 들어오셨나요? 네,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외인들의 수급에 변화가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드디어 외인들이 전체적으로 봐서 빨간불이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 시장도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네, 지금 저를 이제 자주 보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 그래요. 우유빛깔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사실 지금 조금 보니까 오늘 좀 조금 늦었더니 메이크업 못 받아가지고 이게 제 민낯입니다. 조금 약간 구릿빛이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5월이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 되었는데요. 5월 많이 힘들었죠, 사실은. 그래서 6월이 오기만을 많이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5월 진짜. 여러분들한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이 공매도가 계속 쭉 있었던지 이랬었는데 멈췄다가 다시 재개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동이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충격이 컸다 또는 작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그 시장이 흘러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월에 가장 힘들었을 것은 물론 여러분도 힘들었겠지만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이 우리나라의 코스피 또 코스닥 양대 시장을 하락으로 배팅했었던 분들이 아마 더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어제 무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눌러도 안 내려가면 결국에는 그게 또 강하게 튀는 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부터 설레발 칠 필요는 없지만 조심스럽게 이렇게 관측하고 이렇게 지켜보면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드디어 외인의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장 초반만 해도 사실 외인의 수급이
매도세였습니다. 매도세였는데 점심 때부터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도 그렇게 매도세가 강하지 않았어요. 약한 매도세였는데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좀 뭔가 반전이 되면서 외인들의 수급이 계속 들어왔고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처음에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한 12시죠. 점심 때쯤 해서 이렇게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꾸질 못해요. 왜냐하면 워낙 마이너스 그 하락장에다 베팅한 게 크기 때문에 바로 바꾸지 못하고, 그렇지만 이제 5월이 마감이 되면서 이제 6월이 들어서면서 뭔가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요. 그렇지만 하루하루 시장이 매일 똑같지는 않습니다. 내일도 내일 시장을 봐야 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5월을 마무리하는 그런 장에서 이런 모습이 나왔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동안 우리 시장을 떠받쳤던 이제 기관에서 좀 매도세가 나왔고요. 대신에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왔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다 빨갛죠. 그래서 분위기가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뭐 코스닥은 항상 뭐 엎치락 뒤치락 그렇습니다. 네, 엎치락 뒤치락. 나중에는 뭐 개인이 들어왔지만 그동안 뭐 지난주에는 기관하고 외인이 또 들어왔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도 충분히 받쳐지는 시장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순조롭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밤에 또 봐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밤잠 못 주무시면 안 되고요. 충분히 여유 있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나스닥도 역시 순조롭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관심 있는 분야가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인데 그렇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항상 눈여겨 체크해 봐야겠죠. 여러분들 특히 뭐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시다면 항상은 꼭 점검을 해야 되는데, 역시 지난주 금요일 날 나쁘지 않았고요.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나온 이후로 무난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요. 그러면 역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또는 몇 가지가 연동되는 게 있죠. 물론 삼성전자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했습니다. 종목 자체가. 물론 오늘 빨갛게 올라오고 또 약간 또 그룹 전체에 어떤 호재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저희 일본 이야기를 조금 이따 또 할 거예요. 네, 일본 이야기를 할 건데 워낙 지난주 금요일에 2.7%인가 하여튼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계속 안 좋았다가 그다음에 오늘은 조금 약간 조정받았는데 일단은 일본 시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으면 이 대만이라는 나라는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 나라도 올라옵니다. 그렇죠? 여기서 골드크로스 나오고 연속 2, 3일 오늘도 뭐 1%대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그러면은 그죠?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와 그다음에 대만, 그다음에 우리나라 제가 계속 그다음에 보여주는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지수가 나왔네요. 코스피 지수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지수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코스피 지수는 사실은 굉장히 변동성이 크진 않아요. 좀 나쁘게 말하면 약간 밋밋할 수도 있는데 크게 조정받지도 않고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이것은 아까 일본이라든지 또는 대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나름 있는데 코스피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아주 견조하다. 그만큼 우리 시장이 약하지 않다. 견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5월장을 하락으로 베팅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어려운 장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눌러도 내려가지 않는, 예를 들어서 항상 공매도 하면은 생각나는 게, 저는 이제 셀트리온이 있기 때문에 5월 시작하자마자 며칠 보고 나서 셀트리온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셀트리온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공매도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썩 달갑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요즘 너무나 핫한 이 종목, 제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공매도로 눌러도 눌리지 않는 그런 종목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마치 동학개미 옛날에 그런 것처럼 누가 머리에 띠로 들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좀 있으면 제가 그 양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되게 엄청나게 견조합니다. 눌러도 눌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저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무난한 물론 우리 자체는 우리 개인의 계좌 자체는 뭐 매일 출렁출렁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눌렸음에도 불구하고서 이렇게 강한 모습, 굉장히 우리 시장이 견조하다. 그러니까 전체 뭐 세계 시장에 대비해도 이렇게 썩 나쁜 흐름은 아니다. 단지 내 계좌가 조금 그러니까 예전에 눌렸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럴 뿐인데요. 이렇게 전체 시장은 나쁘지 않은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는 네. 3바닥, 그렇죠? 3바닥 찍고서 역시 골드 크로스 나온 다음에 2, 3일 연속으로 올라오고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역시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그래서 아까 제가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랑 대만과 그다음에 이거랑 또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뭡니까? 하이닉스죠, 하이닉스. 워낙 삼성전자 자체는 워낙 큰 회사이기도 하고요. 분석 자체가 이렇게 간단치 않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게 하이닉스라서 그 다음에 보여드린 게 하이닉스인데 역시 근데 생각만큼 강하게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시총 2위이기 때문에 지수랑도 관련됐겠죠. 그래서 눌러도 눌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강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 그렇다고 해서 꼭 100% 이렇게 확신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시원하게 배팅이 나오진 않지만 그렇지만 오늘 그래도 1.6% 아이고 하이닉스에서 1.6% 나왔다고 하니까 상승이 나왔다고 하니까 왠지 엄청 크게 느껴지는데요. 그만큼 많이 눌렸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보면은 제가 어제 조금 이제 설명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왜 더 이상 누르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설명을 좀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컨센서스라는 개념인데 앞에 컨이라는 말이 붙으면 뭐라고요? 함께의 의미라고 했죠. 투게더 함께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가 딱 이거 얼마야 어떻게 될 거야라가 아니라 많은 기관들이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같이 합의를 해서 그래서 뭐 평균치라든지 합의점을 찾아서 수치를 낸 게 컨센서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용어로는 기업 실적을 전망치 또는 추정치.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컨센서스에 부합했다. 그래 우리가 추정한 만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부합했다란 말이고요. 그다음에 컨센서스 상회했다. 예상하고보다 많이 나왔어. 그렇죠? 실적 시즌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어닝 서프라이즈죠. 그러면은 시작부터 크게 나왔을 때는 당연히 주가가 더 뛰겠죠. 그리고 못했을 때는 어닝 쇼크라고 해서 그래서 주가가 좀 눌림을 받죠. 이런 거 실적 시즌에 많이 나오는데 실적 시즌이 언제 다시 돌아옵니까? 2분기가 7월에 나오죠. 얘는 6월입니다. 6월인데 이제 7월이에요. 이게 7월에 실적이 나오는데 이제 6월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실적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1년 전의 예상치랑 점점 가면 갈수록 하이닉스의 추정 실적은 올라가고 있죠.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좀 더 정확할 텐데 아무래도요 좀 더 정확할 텐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올라가고 있는 그 실적을 어떤 명분으로 누를 수 있을까? 라는 부분 아마 그게 더 힘들 거예요. 그래서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뭐 물가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명분을 많이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이 회사의 실적은 좋아지는데 어떤 명분으로 누를까? 이게 사실 이게 더 힘든 거거든요. 사실은 7월에 실적 시즌은 다가오고 이제는 6월입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더 누를 것인가? 그래서 과연 이 PER이 그러니까 12년 올해 추정치가 7.98 이제는 뭐 이제 오늘 좀 올랐으니까 이제 8 정도 됐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누른 것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뭐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역시나 그렇죠? 하이닉스도 들어왔죠. 하이닉스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왔고 기관에 조금 매도를 하긴 했는데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왔고요. 이러면서 주가가 올려지는 겁니다. 현재 모습이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기다린 종목들이 또 섹터들이 여러 가지인데 반도체 당연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장비업종도 많죠. 그런 것들 제가 뭐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 많고 그 다음에 또 기다리는 게 뭡니까? 자동차.
여러분들 자동차 올해 1월에 너무 좋았다가 그 다음에 많이 힘들었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현대자동차 또는 기아 또는 뭐 모비스라든지 또는 만도라든지 그래서 물론 그 뭐 장비 업체들이 이게 많이 있지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6월에는 좀 더 이렇게 대형주가 좀 더 흐름이 좋지 않을까 좀 이런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예, 모비스 역시 한 번, 두 번, 거의 뭐 3번 정도 찍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이것도 누를 수 있는 명분이 얼마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이 아마 공매도 입장에서는 또 고민되는 부분일 거고요. 만약 공매도를 해서 크게 수익을 내기 어렵다라고 하면 눌러도 눌러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강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모비스 같은 경우는 뭐 그렇죠. 현대자동차라든지 이게 반도체 수급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 현대자동차하고 또 기아 미국의 마켓시어 MS를 10% 도달했을 만큼 실적이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거. 그래서 눌러도 눌러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뭐 그리고 뭐 최근에 또 이렇게 외인들의 또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5월에 사실은 조금은 흘러가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6월에는 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섹터들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실시간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실시간 단톡방 그 노란톡 실시간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또는 제가 이따가 시크릿 정보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김윤아 캐스터님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윤아 캐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주식 투시경 교육 스페셜 1부 오늘도 시황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생방송 중에 참여하시면 좋을 유익한 오픈 채팅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투시경 시황 선생, 주식 투시경 시황 선생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아래 QR코드 카메라에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 나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여러분들 전문가님이 오늘도 야심차게 준비한 시크릿 종목들 받아가실 수 있고요. 이 종목들에 대한 자세한 교육 들으실 수 있는 온라인 방송 링크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또 장중에 시황 선생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도 있고요. 알찬 전략 세우시는 데 도움될 만한 각종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얼른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현재 여러분들이 잘 입장해주고 계신지 지금 실시간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분들 입장해주고 계신데요. 벌써 1,120명이나 입장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먼저 진희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반갑게 인사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빨랑 상상님 지금 인증샷도 남겨주셨네요. 계속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백희님 화이팅이에요 하셨는데 우리 모두 내일은 수익률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님 안녕하세요. 햇살장님, 임박사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빨랑 상상님 잘생긴 건 우찌예요 했는데 잘생긴 시황 선생님과 함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노란 톡방에도 계속해서 남아주셔서 알찬 정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자님, 백명숙님 다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오픈 채팅방 생방송 중에만 가능하고요. 네, 이 방송 끝나면은 유입이 마감이 되니까요. 유익한 교육과 함께 시황 선생님이 준비한 시크릿 정보까지 함께 받아가시려면 지금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아래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쉽고 빠르게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시 시황 선생님 모셔서 교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요즘 이 종목을 빼고서는 이제 시장이 이게 논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핫한데요. 네, 두산중공업, 그렇죠? 어제는 그렇게 속을 썩이고 이렇게 했었던 종목이 오늘은 너무나 큰 효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거 있죠. 어렸을 때 속 많이 썩였던
아이가 커서는 더 효도를 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마 이 종목이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뭐 제가 뭐 처음부터 이게 그 박스에 오면서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제2의 HMM 하면서 저는 배 아픈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렇죠. 어느 가수 비슷하게 제가 약간 좀 모방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저도 긴가민가 사실은 뭐 저희가 모든 게 그렇습니다. 주식시장도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100% 확신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그렇지만 근데 점점 여러분들도 이렇게 확신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2의 HMM 되지 않을까 이 정도. 그래서 두산중공업입니다. 뭐 어쨌든 제가 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오늘은 더 참 대단하죠. 오늘은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안 가지고 있으면 진짜 배가 아프죠. 여러분들 HMM 올라갈 때 막 배가 아팠듯이 이 종목 안 가지고 있으면 진짜 배가 아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뭔가 대체할 만한 종목도 일단은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다 배 아프면 안 되니까. 배 아프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이 두산중공업 지금 너무나 잘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은 더 강했습니다. 이만큼 올랐는데 사실 우리 그렇잖아. 올랐으면 이제는 더 이상 안 오르겠지 막 했는데 점점 더 강해지는 이런 모습이고요. 오늘은 게다가 갭상승도 거의 뭐 4%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초반부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길게 보는 종목들은요. 일봉보다도 이제 월봉이라든지 주봉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갭상승이 어차피 오늘이 월요일이고 이건 금요일까지입니다. 지난주고 지난주에도 많은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오늘 제가 이제 눈여겨봤던 게 그러니까 전고점이에요. 전고점. 항상 우리가 어떤 종목이든 간에 전고점을 돌파할 때는 진통이 있습니다. 거의 뭐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난번에 전고점이 거의 18,300원대였었는데 그게 아마 1월이었을 거예요. 1월에 좀 오래됐네요. 이제 9월이었는데 근데 그것을 갭으로 돌파를 해버립니다. 갭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이죠. 굉장히 갭으로 돌파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2만 원도 찍었어요. 2만 원도 찍고 굉장히 좀 강한데 제가 그래서 이제 옛날 자주 나오죠. 이제 원래는 15년 차트를 월봉을 가지고서 보여드렸는데 그때는 거의 19만 원대까지. 사실 뭐 그때는 경제 그러니까 그 금융 위기 다음에 그 차화정 랠리라고 해서 그때 엄청나게 랠리가 왔고 약간 버블이 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19만 원까지 갔었는데 제가 그것까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은 10년으로 보면 그때만 해도 거의 10만 원 가까이 됐었고요. 이제 겨우 뭐 2만 원 터치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과연 지금 얼마나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게 모두의 아마 관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좀 보면 사실은 이제 그동안 외인들이 샀어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상환한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은 팔았습니다. 그런데도 올라가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렇죠? 기관도 오늘 팔았습니다. 개인이 샀어요, 오늘은. 프로그램대 매도했고. 지금 이 양상이 지금 제가 항상 공매도를 이야기할 때 처음 떠오른 게 저는 머릿속에 5월 장 시작하면서 떠올랐던 게 셀트리온이에요. 셀트리온 제약 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보통 이게 삼형제라고 하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가 뭔가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예전에 그랬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예단을 해봤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두산중공업에서 현재는 여기서 두산중공업에서 공매도와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뭐 수급만 보면 사실 오늘은 하락한 게 맞죠. 외인들도 뭐 엄청 팔았고 기관도 팔았고 그다음 프로본도 팔고 거의 뭐 300만 주를 팔았는데 오히려 개인이 매수했는데 더 올라가요. 그것도 강하게 갭으로 돌파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약간은 상식하고는 조금은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상식하고는 거리가 멀 수도 있는데 그리고 공매도도 이제 최근에는 뭐 옛날에 뭐 10%, 20%대, 30%대 거의 30% 가까이 왔다가 최근에 공매도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대차를 상환하고
근데 앞으로의 또 양상이 어떻게 될까? 사실 저도 굉장히 막 흥미진진합니다. 요즘 이제 그 두산중공업 보는 어차피 뭐 제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주식시장은 항상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저도 매일매일 공부하는 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과연 어떻게 올라갈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런 양상을 봤을 때는 물론 두산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과 호재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을 누르는 게 기관과 외인들이었고 공매도였는데요. 이제 그 공매도를 뚫고서 지금은 오히려 개인들이 더 받쳐가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런 모습. 그래서 이제 이게 또 하나의 뭐 호재가 될 수 있는데 어제 오늘 요거 하고 있죠. P4G. 그래서 네, 녹색 성장과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포진 갔더니 그린 그로스 하면서 이제 G가 2개 들어가고요. 글로벌 고울스 하면서 또 G가 2개 들어가요. 그래서 파트너, 그렇죠? 연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 시간에 지난주에 아르테미스에서 미국이 연합해서 우리나라가 아르테미스 협약에 10번째로 참가를 했습니다. 브라질이 먼저 신청했는데 우리가 사실 뭐 우리나라도 원래 신청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먼저 10번째로 가입했고,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한다라는 거,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P4G,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하게 됐는데 1차는 덴마크에서, 그래서 2018년 3년 전이죠. 그리고 2차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그래서 이때는 정상이 5명만 참가를 했는데 이번엔 68명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들이 더 모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뭐 누가 대통령이었어요? 미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죠. 파리 협약도 탈퇴를 하고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좀 어수선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오고, 그다음에 한국이 사실은 제가 뭐 이거 어제도 조금 설명드렸습니다만. 일단은 뭐 우리가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자는 거죠. 이것을 반대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좀 나은 환경을 만들고 공기도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에 어땠습니까? 황사라든지 또는 미세먼지 이런 게 다 어떤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화석 연료 때문에 발생되는 분진, 그렇죠? 그거랑 그다음에 어떤 이산화탄소 이것 때문에 또 뭐 지구 온난화 이런 것을 방지하자는 그런 건데요. 그리고 뭐 요즘 뭐 약간 감성적이긴 하지만 해양 생물들, 그래서 코에서 뭐 이게 뭐 거북이 코에 뭐 그 플라스틱 빨대에 들어가서 뭐 고통받는 그런 모습 사진을 가끔 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플라스틱 또는 어떤 쓰레기를 어쨌든 이것을 잘 처리하자,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의제가 많이 되고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어차피 저희는 뭐 지금 다들 이제 주식에 관심 있으셔서 뭐 이 방송도 보고 계실 텐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2번째 열립니다. 근데 많은 참가국들이 있어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얘기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가 솔직히 보면 제가 볼 때 더 냉담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세계에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덴마크라든지 뭐 한국도 일단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어요. 그리고 이 환경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조금 약간은 도외시 되었었는데 이게 산업과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천연가스, LPG선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2차 전지. 뭐 우리나라 뭐 이거 말할 필요도 없죠. 워낙 이 분야에서 많이 앞서가고 있고, 그다음에 수소도 당연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어요. 단지 많이 모르고 있을 뿐이지 이 분야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도 뭐 CS 윈드라든지 또 좋은 종목들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태양광도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물론 중국이랑 계속 경쟁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과 관련된 이 SMR, 그렇죠? 스마트 원전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들이 또 일단 친환경에서도 이쪽에서도 일단은 두각을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업체들이 너무나 잘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아까 뭐 두산중공업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다 이유가 있겠죠. 제가 뭐 이유 없이 보여드리진 않으니까. 이게 뭐 천연가스도 사실 두산중공업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석탄 발전소, 석유 발전소를 뭐가 천연가스, 그러니까 열병합 발전소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스터빈, 그걸로 대체를 하는 게 누구예요? 두산중공업이에요. 또 그리고 사실 2차 전지하고는 이제 두산중공업하고 관련이 없을 거라고 다들 사실 그렇게 알고 있죠. 저도 어제는 사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관련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를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들면 나중에는 그 배터리가 이게 쓰레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 미래에 좋은 환경을 만드는 하나의 과제가 되는데, 그 폐 배터리에서 리튬을 다시 수거하는 생성해내는 그것을 두산중공업이 기술을 얼마 전에 그 이야기가 나왔죠. 이것도 또 관련이 또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뭐 수소는 뭐 일단 두산 피어셀, 사실은 뭐 제가 좀 있으면 이제 수소 이야기, 두산 피어셀을 다시 또 이야기하겠지만, 두산중공업이 풍력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한다든지 이런 부분이냐, 그러니까 굉장히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석탄 산업을 하고 이런 것 때보다 좀 더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가요. 그리고 뭐 태양광 뭐 하나솔루션, 그리고 SMR은 당연히 두산중공업.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제 두산중공업이 재무 구조가 그렇죠. 이제 조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건데 더 좋아져야 되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런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가 굉장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서, 이 기업에 대해서 모르고서 그냥 재무 구조만 PER만 보고서 저거 공매도 때려야 해 이랬다가 지금은 공매도 너무나 손실이 크죠. 그래서 아마 손실을 복구하려고 또 한 번 또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참에 또 더 확 해서 완전히 공매도, 뭐 우리나라 사람들 좀 기질이 좀 그런 것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지금 뭐 하여튼 그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갈지 저도 사실은 굉장히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켜볼 겁니다. 네, 어쨌든 P4G가 두산중공업이라든지 두산그룹의 어떤 에너지의 어떤 에너지 산업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두산중공업 또는 이런 하나의 커다란 모티브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오늘 이제 주로 이야기할 부분은 물론 두산중공업도 많이 관심이 많으시지만, 만약에 두산중공업을 안 가지고서 내가 배가 아파 뭐 이런 상태라고 하시면 요 종목 보세요. 두산 피어셀.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이제 수소 관련된 분야에서는 굉장히 관심도 많았고, 그리고 드릴 얘기도 많았는데 적극적으로 말씀 못 드렸어요. 뭐든지 어떤 종목이든지 마찬가지로 다 때가 있는 거라 가지고, 때가 있어서 두산 피어셀도, 그러니까 수소 관련해서도 전반기에 흐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언제가 때일까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일단은 좀 많이 떨어졌죠. 사실은 뭐 저희 고점 비해서 뭐 41%나 이렇게 빠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5월 4일 날 그죠, 공매도가 여기 보세요. 얼마나 공매도의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주가에 눌림 받고, 여기서 십자형이 나왔네요. 그리고 마치 샛별형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그렇지만 바로 올라가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최근 들어와서 이제 조금 이제 기관과 외인의 수급이 들어온 겁니다. 계속 보면 이 이전 거 보면 뭐 저는 그냥 관심 있으니까 계속 받겠죠, 당연히. 그러면 계속 팔았어요. 그냥 개인만 계속 매수를 하고, 그러다가 최근에 누가 기관이 매수를 하네요. 그리고 자세히 이것도 이제 좀 이것도 열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연기금 쪽에서 요즘 보면은 연기금이 조금 잘하는 것 같아요. 누가 투자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번 좀 뵙고 싶어요. 어쨌든 최근에 이제 기관이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오늘도 물론 P4G랑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P4G에서 어떤 의제가 나오냐, 당연히 수소 관련된 분야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친환경으로, 그러니까 어떤 뭐 종결점이라고까지 말하면 좀 그럴까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 기술 중에서는 최고의 어쨌든 친환경 기술이 아닐까. 그리고 이 기술이 한국이 제일 앞서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게 좀 더 시장이 커지려면 미국과 일본의 이게 어떤 경쟁이 서로 돼야 되는데, 오히려 미국이 크게 발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은 하여튼 상반기 때 좀 많이 눌렸었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좀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따 시크릿 종목도 사실은 관련 있는 종목이에요. 네, 어쨌든 제가 요거 좀 이따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실시간 상황, 노란톡 실시간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월요일 저녁인데요.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 저희 방송과 함께 또 노란톡방에서도 많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시황 선생님 교육 제대로 들으면 수익률 어마어마한 점 알고 계시기 때문일 텐데요. 그럼 이쯤 돼서 수익률 자랑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 선생님이 시크릿 종목으로 언급해주신 종목 수익률입니다. 두산중공업 누적 수익률이 69.08% 나타냈고요. 아난티는 41.56%의 누적 수익률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누적 수익률 37.43% 자랑을 했고요. YG 엔터테인먼트 32.08%의 누적 수익률 보여줬습니다. 아주 IB투자 20.29%의 누적 수익률 보여줬네요. 다음으로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 14.12%의 높은 누적 수익률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수익률 높은 종목들 나도 내일은 내 포트에 담아가야겠다. 빨간불 켜는 꼭 켜야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주식투시경 시황선생, 주식투시경 시황선생 이렇게 검색창에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카메라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링크 나오시고요. 그 링크로 들어가시면 쉽고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얼른 서둘러 주시고요. 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시황 선생님과 장중에 소통할 수 있고요. 또 게다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오늘의 시크릿 종목들 이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가 됩니다. 또 잠시 후 9시에는 시크릿 종목에 대한 무료 강의도 이어집니다. 더 늦지 않도록 지금 얼른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간혹 불법 광고글이 눈에 띄기도 하는데요. 입장하면 안 되는 점 알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지금 잘 입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다시 한번 시황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피어스에 참 드릴 내용이 많았었는데 역시나 또 역시 시간이 부족하고 또 제가 또 준비해 온 다른 종목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야기 하고요. 그리고 이따가 여러분들 9시에 또 여러분들과 방송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들어와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또 가지고 보여드리는 종목이 또 요 종목이 있는데 YG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그동안 제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러니까 소속사 가수들이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활동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나오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진짜 누가 일부러 만든 것처럼 계단식으로 올랐다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이 모습. 그래서 물론 또 제가 예전의 화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쵸 수급이죠. 사실 금요일 날 좀 일부 이쪽에서도 차익 실현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 쫓아가야 되나 고민이 많았었는데 오늘 다시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도 역시 올려주는 모습. 그리고 이제 제가 공개적으로 이 종목을 선익 시스템을 드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총이 좀 작아서.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한두 분도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시드가 크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게 대형 소형 종목들을 잘 드리지 못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 종목도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YG라든지 또는 JYP 그리고 지난주에는 SM 때문에 네이버랑 카카오랑 서로 지분 경쟁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뭐랑 관련이죠? 메타버스랑 관련돼 있죠. 메타버스. 예, 가상현실인데 이게 이번에 뭐 피포지에서도 사실은 이 세계 각국의 정상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화상회의 또는 어떤 가상 공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 이런 부분이 아마도 이런 엔터와 또는 어떤 국제회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뭐 공개적으로 추천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뭐 좋은 종목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요거를 해서 또 하나 좀 대박 터진 게 하나 있었죠. 사실은 아르테미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그다음에 한국하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반도체 또는 2차 전지 또는 바이오 굉장히 이것이 헤드라인을 거의 했었죠. 근데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못했던 그렇기 때문에 반영되지 못했던 어떤 부분이 항공우주랑 또는 아까 SMR 관련해서 이게 원전 관련 부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오히려 더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아르테미스 우리나라가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 이후 거의 뭐 3일 만인가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그게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참여가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해석은 분분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정상회담 이후는 바로 우리가 10번째로 아르테미스에 참석하게 됐고요. 참가하게 됐고 아르테미스는 그죠? 달을 개척하는 사업인데 달을 개척하는 사업.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요날 팍스 지난주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 날 출연하고 나서 다음 날 이렇게 장대 양봉이 크게 나왔어요. 그리고 며칠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사실 뭐 이거 말고도 호재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분야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도 제가 사실은 좀 길게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봉으로 보기보다는 이렇게 주봉을 보면 아직 추세가 살아있고 하여튼 뭐 제가 또 보는 게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 시간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크릿 종목인데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이따 캐서님 먼저 연결해 드리고 그다음에 잠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서님 나와 주십시오. 네, 월요일 주식 투시경 교육 스페셜 오늘도 시황 선생님과 알찬 교육 들어보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궁금해하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투시경 시황 선생, 주식 투시경 시황 선생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이 조금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얼른 이 QR코드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고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오픈 채팅방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벌써 1,200분이 넘게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조정현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느릿절님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네요. 백희님도 안녕하세요. 2,000명님 안녕하세요. 안종열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오늘 무방하냐라고 질문도 아까 어떤 분이 남겨주셨는데 9시에 무료 온라인 방송도 해주신다고 합니다. 끝까지 이 방송 함께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여러분들 잘 입장하고 계신지 보기 위해서 출석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출석 체크 키워드는 교육의 힘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의 힘 많이들 남겨주세요. 교육의 힘. 네, 여러분들 교육의 힘 남겨주세요. 네, 우리 시황 선생님 교육 알차게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네, 여러분들 많이 남겨주고 계시네요. 명수님, 저스틴님, 빨랑상상님, 고우님, 북북님, 미니님, 북나라 차분다님, 이현영님 교육의 힘 남겨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 교육의 힘 남겨주신 분들 내일은 반드시 계좌에 빨간불 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시크릿 종목들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데 이 시크릿 종목들 잠시 후에 힌트 나가고요. 또 이 노란 톡방 안에서만 시크릿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안내해 드립니다. 또 이 시크릿 종목에 대한 교육은 잠시 후 9시에 무료 온라인 강의에서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시황 선생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두산중공업이 없어서 배 아프신 분들, 네, 두산 피어셀 꼭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그거는 이따 그 무방에서 또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수소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테마주가 많이 있는데 무늬만 테마주가 사실 많아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크게 연관이 안 됐는데 어떻게 엮여서 그런 것들 썩 좋아하진 않는데 이 종목은 진짜 수소 관련 종목이 맞고요. 그리고 딱 보면 아시겠지만 두산 피어셀도 그렇고 이 종목도 그렇고 거의 32% 연초에 비해서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관심을 많이 못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으로만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뭐 일면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현 정권이 인기가 떨어져서 정권이 교체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이게 수소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사실은 좋은 거는요. 너와 내가 따로 없습니다. 너와 내가 따로 없고 물론 저기 뭐 그 P4G 뭐 행사하기 전에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래서 뭐 넥솔 타고 나서 이렇게 뭐 시전했다 뭐 이런 뭐 이렇게 뉴스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그에 못지않게 사실은 뭐 있죠. 오세훈 시장이 사실은 예전에 시장할 때 상암동 수소 충전소를 사실 그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제가 뭐 누구를 지지한다는 얘기 아니라 수소에 관련돼서 말씀드린 건데요. 그게 뭐 누구 때부터 먼저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완공이 오세훈 시장 때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종목과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두산 피어셀은 일단 발전소, 수소 발전소 그러니까 굉장히 용량 엄청 크겠죠. 그래서 수소 발전소 다 똑같지 않습니다. 차량용으로 들어가는 그런 수소 발전 그러니까 퓨얼셀이라고 그냥 영어로 얘기하는데 일종의 수소를 연료로 주입해 가지고 전기를 발생하는 발전기예요, 발전기. 그러니까 저거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구조가 뭐랑 비슷하냐면 그 가스차 있잖아요, 가스차처럼 수소를 주입해서 그 수소가 공기 중에 산소랑 만나면 H2O 그렇죠? 물이 만들어지면서 전기가 발생돼요. 그리고 열도 발생이 되는데 그것을 이제 연료 전지라고 합니다. 연료 전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산 피어셀은 대용량이라서 발전소 크기에 엄청나게 큰 것을 만드는 게 두산 피어셀이고요. 그리고 차량용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수소 전기차가 또 따로 있겠죠. 그리고 이 회사는 가정용이에요. 또는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일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가정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이거 좀 뭐 어떤 부분은 좀 이제 이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또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하반기에 또 이제 수소 쪽이 많이 또 제가 볼 때는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그리고 일단은 또 7월에 또는 저기 도쿄 올림픽 있죠. 저희가 뭐 참가하든 참가하지 않든 일본이 이쪽 수소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리고 이런 가정용 퓨얼셀 연료 전지는 일본이 좀 많이 발달했습니다. 우리보다 보급이 많이 되었어요. 우리는 거의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급된다면 또는 뭐 중국 쪽으로도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뭐 이 종목이 큰 종목은 아니지만 주가는 올라갈 수 있겠죠. 일단은 뭐 오늘 골드크로스는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제가 너무 좀 길게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오늘 마무리하고요.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황 선생님 모셔서 시크릿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들어봤습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아쉬우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황 선생님이 설명해주신 이 시크릿 종목 나도 꼭 알아야겠다 하시는 분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방송 마무리되기 전에 얼른 들어오셔야겠습니다. 검색창에 주식투시경 시황선생, 주식투시경 시황선생 검색하시거나 아래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오늘 시황 선생님 모셔서 유익한 교육 들어봤고요. 잠시 후 9시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강의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오늘 하루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